울버햄턴과 브렌트포드와의 리그 19라운드 경기를 마친 후 언론과 축구팬들의 관심은 황희찬의 부상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전에 2골이나 넣고 갑자기 허리를 부여잡고 그라운드에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고 의료팀이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손을 대고 불편하게 벤치로 들어가면서 결국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울버햄턴 감독 게리 오닐은 황희찬의 에버턴전 출전이 불투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괜찮다고 하고 강력하게 출전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불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감독도 황희찬의 상황을 의료팀들과 함께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출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버턴전에서 황희찬이 다시 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앞으로 2-3일을 지켜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은 황희찬은 단순 허리 근육 경련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많이 나아졌다라고 한다라면서 황희찬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황희찬은 실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제는 괜찮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황희찬이 직접 밝힌 상황은 원톱으로 뛰면서 상대 센터백들과 몸싸움을 많이 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렌트포드 선수들과 몸을 많이 부딪혔는데도 종횡무진하다가 무리했고 그것이 어느 부위의 근육에 순간적으로 통증이 강하게 온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갑자기 쓰러질 때에는 너무 아팠고 통증이 심했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근육이 많이 풀렸고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경기를 마친 후에 걸어 나온 황희찬은 큰 불편이 없어 보였고 걸음걸이에도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황희찬은 어느 특정 장면에서 상대 선수에 강하게 타격을 받거나 부딪혀 넘어지거나 했던 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황희찬은 3일 후에 열리는 에버턴전의 출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 의료팀이 스캔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느끼는 것은 괜찮은 것 같지만 정확한 판정은 의료팀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경기장에도 한국 축구팬들이 많이 방문했는데 황희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부상을 당했으니 직접 보겠다는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황희찬이 걸어 나왔고 남아있던 한국 축구팬들의 사인 요청에 일일이 다 응해주었습니다. 오늘 황희찬의 활약은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맨시티의 펩 감독을 조롱하는 SNS와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제는 황희찬이 골을 넣을 때마다 조롱받는 상황입니다. 펩 감독은 울버햄턴과의 경기 전에 이름을 잘 모른다면서 황희찬을 코리안 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기에 황희찬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그 코리안 가이가 황희찬이다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10월 6일 울버햄턴과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직후에도 펩 감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잘 모르겠다면서 불렀던 황희찬이 또 득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리그 14위의 울버햄턴이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는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울버햄턴 구단과 팬들은 코리안 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펩 감독을 한 번 더 조롱하면서 한국 남자 황희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황희찬은 영국 런던의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브렌트포드와의 2023-24 EPL 19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멀티골을 장렬시켰습니다. 황희찬은 팀이 1-0으로 앞선 전반 14분 상대 수비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빈 골대에 골망을 갈랐고 전반 28분에는 감각적인 볼터치 후 멀티골을 완성시켰습니다. 리그 90호 골을 기록한 황희찬은 리그 데뷔 후 첫 한 시즌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에 이어 한국인 역대 2번째입니다. 또 리그 득점왕 순위에서 6위에 올라섰습니다. 11골로 공동 4위 손흥민과는 단 한 골 차이입니다. 울버햄튼은 4-1 대승으로 2연승을 달렸고 순위도 한 단계 상승하며 11위에 올랐습니다. 황희찬은 부상으로 전반을 다 뛰지도 못하고 교체됐지만 경기 최우수 선수에 해당하는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 이상을 기록한 세 번째 울브스 선수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 감독은 황희찬을 칭찬하면서 선발 명단에 이름만 적어 놓으면 알아서 다 잘한다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오닐 감독은 찬이의 이름을 적어두고 그가 플레이하는 것을 지켜보면 된다. 그는 훈련마다 환상적인 자질을 갖췄음을 증명한다. 그래서 그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칭찬했습니다. 황희찬의 첫 번째 골에 대해 뒤에서 빠르게 달려들어 상대를 공략했다며 매우 냉철했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잘 마무리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큰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황희찬이 아시안컵 대회 출전으로 한 달 가까이 팀을 떠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황희찬이 곧 아시안컵에 출전하기 위해 팀을 떠난다. 준비해야 할 것도 생각할 것도 늘었다며 찬이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9번은 아니지만 우리 팀에서 사실상 9번 역할을 한다라며 황희찬 공백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황희찬은 오는 31일 에버턴전을 치르고 아부다비로 출발해서 한국 대표팀과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제 황희찬이 없는 울버햄턴은 1월 6일 잉글랜드 FA컵 브렌트포드전을 치르고 23일 브라이튼, 2월 2일 맨유, 4일 첼시전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2월 11일 브렌트포드전도 사실상 황희찬이 뛰기가 어렵습니다. 2월 10일 한국이 아시안컵 결승전을 치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황희찬이 그라운드에 쓰러졌을 때 대표팀의 클리스만 감독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늘 대표팀 클리스만 감독은 용산 CGV에서 내년 1월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할 최종 명단 26인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안컵 대회를 앞두고 여러 나라가 갑자기 발생하는 부상 선수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토마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쇼무로도프를 잃었습니다. 오늘 영국 언론에서 브라이튼의 윙어 미토마가 부상으로 최대 6주 동안 출전하지 못하고 아시안컵도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황희찬이 갑자기 부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미 며칠 전 16명의 선수를 소집해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은 매 경기 26명 중 23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테크니컬 시트에서 경기를 지켜보게 됩니다. 국내파 선수로는 조현욱,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 서령우, 김진수, 문선민, 박진섭, 이기재, 김주성, 이순민이 선발되었습니다. 또 해외리그에서 활약하는 조규성, 정우영, 이재성, 송범근, 황인범도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6일 소집된 선수들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컨디셔닝 등 실내훈련 위주의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이 16명의 선수들의 해외파들의 명단도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또 클린스만호의 핵심 멤버로 활약 중인 캡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오연규, 박용우, 홍현석, 김승규를 추가하면 총 24명이 완성됩니다. 남은 두 자리를 두고 K리그 득점왕 주민규와 셀틱의 양현준, 브렌트포드의 김지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해외파들은 아부다비로 바로 이동해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완전체로 최종 점검을 마치고 클리스마노는 1월 10일 대회가 열리는 카타르에 입성합니다. 한국의 아시안컵 첫 경기는 1월 15일 오후 8시 30분 자신 비나마드 경기장에서 열리는 바레인전입니다. 요르단과 2차전은 20일 오후 8시 30분, 말레이시아와 3차전은 25일 오후 8시 30분 킥오프합니다. 한국은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에서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경쟁합니다. 전부 한국보다 피파 랭킹뿐 아니라 전력면에서도 약체로 평가받아 토너먼트 진출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에버턴전에서 황희찬이 또 다시 멀티골을 넣고 득점왕 순위를 끌어올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과 황희찬이 공동 득점왕에 오르는 역사를 세워보면 더 좋겠습니다.